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차량 바로 제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벤츠의 GLE 400D 쿠페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벤츠의 GLE 400D 쿠페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핫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메르세데스 벤츠, 여러분들이 아시는 벤츠의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뭐 고급스러움도 있고 뭐 럭셔리함도 있겠지만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할인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을 빗대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벤츠에서도 법인 플릿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법인 플릿이란 어떠한 법인 단체에서 해당 월에 벤츠 차량 2대를 동시에 구매를 하게 되면은 각각 9%씩 할인을 해주는 게 법인 플릿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법인 플랫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단체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당월에 구매를 하셔야지 2대가 모두 받는 거고, 만약에 당월이 아니라 한 대는 1월, 한 대는 2월에 받으면은 2월에 출고한 차량에 대해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장 팀장이 왜 이런 법인 플릿을 얘기하냐? 자, 현재 벤츠의 GLE 400D 쿠페 같은 경우에는 22년식과 그리고 23년식 두 가지 모델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22년식 모델은 법인 플릿을 하지 않아도 법인 플릿만큼의 할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뭐 10%가 육박하는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할인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22년식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그래도 할인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부족했던 옵션이 보완된 것을 더 선호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3년식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한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섭외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2년식이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고, 23년식과는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 일단 GLE 400D 쿠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 BMW로 따진다면은 X6의 30D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벤츠가 조금 더 우월한 것 같습니다. 전장, 전폭, 전고의 길이가 모두 짧지만 약 10mm 정도가 더 벤츠가 우월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마력, 그 다음에 토크 같은 경우에는 약 5토크로서 330마력에 71.4토크를 자랑하고 있는 게 벤츠 GLE 400D 쿠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BMW의 X6 30D가 40mm로 조금 더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4cm 정도면은 뭐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GLE가 더 높기 때문에 저는 GLE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년식의 벤츠 GLE 400D 쿠페 그리고 AMG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그릴이 펼쳐져 있는데, 사실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다이아몬드 그릴 저는 이쁘다고는 보고 있지만 아니신 분들은 종종 보면은 이제 세로 그릴로 많이들 튜닝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 팀장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째째하게 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출고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로 그릴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원하게 서비스로 보답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2년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메모리 시트가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벤츠에서는 그를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나이트 패키지가 들어갔는데요. 나이트 패키지가 들어감으로써 원래였으면은 크롬 라인업으로 둘러져 있는 부분들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이제 마감 처리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범퍼의 하단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글로시가 나와 있지만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크롬으로 나온다는 점 한번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멀티빔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L 라인업, 그러니까 벤츠에서 말하는 SUV 라인업 중에 E클래스에 속하기 때문에 두 줄의 라이트가 있습니다. GLC는 한 줄, 반대로 GLS는 세 줄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SUV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체를 자랑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투박스럽진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쿠페라는 두 글자의 한 단어가 붙음으로써 거의 치트키를 쳐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과연 어떠한지 측면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사실 SUV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게 외관 스타일이 분명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디자인 쪽에 있어서도 굉장히 밀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쿠페형을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갈림길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평상시 2열에 사람을 많이 태우시거나 아니면 트렁크를 조금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관 형태로 가시는 게 맞고요. 반대로 트렁크에 짐도 별로 안 싣고 뒤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쿠페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범퍼와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B필러는 당연히 블랙 하이글로시지만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윈도우 몰딩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래도 크롬 라인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21년식 그리고 22년식 그리고 23년식 모두 동일한 사이즈와 동일한 디자인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롬 라인도 있긴 하지만 사이드 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라인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데, 23년식에서는 이렇게 블랙 색깔이 사라지고 그냥 올 크롬으로 보인다는 점, 이 부분 한번 참고로 부탁드리겠고, 사이즈는 21인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X6보다 GLE 400D 쿠페가 조금 더 우월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사이드 스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상고를 어느 정도는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워낙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탑승을 할 수는 없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GLC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텝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 혹은 뭐 여성분들 아니면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탑승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탑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면은 조금 보이시겠지만 제가 측면에서 가장 처음에 언급했던 이 쿠페형 라인, 굉장히 멋지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3년식과 22년식의 또 다른 차이점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이 트렁크 리드 부분에 있는 스포일러가 되겠는데, 22년식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가 뭐 자체적으로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매우 밋밋합니다. 하지만 23년식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과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뻤던 GLE 400D 쿠페였는데 후면은 측면만큼 이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우아함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후면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상당히 빵빵한 느낌을 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 자체가 확실히 라이트를 기준으로 언더 쪽이 훨씬 더 빵빵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게 바로 후면이지 않을까 싶고요. 벤츠뿐만 아니라 이건 BM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4륜구동, 벤츠에서는 그러니까 포매틱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LE 400D라는 모델명 함께 좌측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MG 라인 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하단부에는 그래도 나름 공격적인 디퓨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기 팁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지금 현재 듀얼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뚫려 있진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이 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배기 팁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뽑아놓고 이런 식으로 막혀져 있는 배기 팁 있다는 건 한번 참고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일단 대형 SUV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칭찬을 해주고 싶은 점은 바로 트렁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시면은 물론 쿠페형이기 때문에 사실 유선 형태로 조금 깎여져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차량이 소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형의 SUV였다면은 이렇게 삭제되는 공간이 꽤나 크게 적용이 되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형의 SUV는 이런 수납력에 대해서마저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어느 정도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히든 스테이지가 지금 현재 짐이 조금 많이 실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섹션 자체도 넓게 잘 빠져 있고, 게다가 깊이까지 어느 정도 이게 푹 파여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웬만한 짐들 또한 잘 쓰지 않는 짐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러기지 스크린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참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러기지 스크린을 빼두셔서 뭐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놓는 것도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서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 에어서스가 있으면은 트렁크에서도 지상고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수납을 하실 때 더 편리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과연 실내는 어떤지 한번 안 볼 수 없으니까 넘어가 보실게요. 자, 이제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소프트 도어 클로징 기능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문을 살짝만 닫아 주셔도 자동으로 닫힌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일단은 도어 쪽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1억 3천만 원 정도의 비싼 가격대를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부메스터 스피커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제가 전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식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선과 통풍 시트에 대한 부분만 참고로 부탁드리겠고, 메모리 시트가 빠지게 되면서 헤드레스트 조절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함께 삭제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벤츠와는 조금 밋밋한 느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자,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탑승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먼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확실히 이게 대형 SUV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 참고로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시트 빠진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계기판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아날로그 와이드 콕핏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그런 와이드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리고 당연히 터치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터치감 또한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화면상에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많은 차량들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봤는데 그 중에서는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뽑힐 정도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가 상당히 굵직하게 들어간다는 점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공격성이 그렇게 날카로운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드 시프트는 그냥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칼럼식의 기어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측 핸들 우측 뒤쪽에 기어봉이 있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딱 봐도 벤츠 차량이다 라는 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3년식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은 여기가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한번 2열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열로 탑승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연비 효율에 대해서 보시면은 10.5km의 복합 연비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젤의 단점이 있다면은 기름값이 요즘에 갑자기 휘발유보다 비싸졌고, 그 다음에 소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유가 가솔린에 비해서 연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유지비에 있어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3000cc의 배기량을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음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완화된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면서 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부메스터 스피커가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다만 2열 같은 경우에는 열선만, 그리고 통풍은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일반 다른 파노라마보다 조금 밋밋하진 않나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워낙 대형 사이즈를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공조기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온도를 이제 양쪽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모아 당연히 4존 에어컨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에서 만나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벤츠의 자랑거리죠. 바로 은은하게 레드 씌고 있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 있다는 것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마쳐볼게요. 자, 지금까지 벤츠의 GLE 400D 쿠페를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물론 X6와 아직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반 외관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GLE 400D 쿠페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22년식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플릿을 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육박하는 10% 이상의 할인을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23년식이 뭐 엄청 할인이 적지는 않습니다. 23년식 치고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재 할인 조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1월로 넘어가면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분명할 정도로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벤츠 언제까지 비싸게 주고만 사실 건가요? 장 팀장에게 리스와 장기 렌트, 그리고 보다 더 나은 견적으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혹은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면서도 동시에 저렴한 견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 연락처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